2026년 6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영어 유치원 금지법이 시작됩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36개월이 넘은 아이들도 하루 4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죠. 이걸 어긴 학원은 교습 정지, 심하면 등록 말소까지 당하는 겁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에요.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선택하는 것, 그게 언제부터 국가가 허락해 줘야만 가능한 일이 된 걸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엄연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 과외금지법이 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역사가 이미 한 번 답을 낸 문제죠. 근데 그 역사를 뒤집어 다시 반복하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형 의원이에요.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2021년에 책을 한 권 냈었죠. 제목이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에요. 그 책에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표현했는데요. 주한미군 철수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미국을 향한 적대감을 입에 달고 살아온 이 사람이 지금은 당신 아이의 영어 수업을 법으로 끊어버리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법을 만든 김준형 의원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부인은 재미교포예요. 세 자녀들은 전원 한국 국적을 이탈했는데요. 모두 미국 국적을 선택했고 지금 이 순간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취업해 있어요. 아들은 군 복무조차 하지 않았었는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나서야 뒤늦게 군대에 가겠다고 나섰죠.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다. 적어도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실체와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진짜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부가 발표를 하나 내놓는데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취지는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영유아에게 영어 교육은 너무 이르다. 아이들의 발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전국 학부모들의 반발이 폭발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끓었고 결국 정부는 조용히 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잠시 잠잠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8년 동안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영어 유치원 시장은 더 커졌는데요. 지난해 기준 전국 영어 유치원은 820곳에 달했고 아이들이 하루 평균 5시간씩 영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서울 대치동 학원계는 영어 유치원 입학을 준비시켜주는 학원이 수십 곳이나 운영 중인데요. 심지어 사세곳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만 4살짜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 시험을 봐야 하는 세상이 된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답은 사실 간단해요. 한국 공교육 시스템에서 영어를 12년 배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한국인들 현실이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 시험을 수없이 치르지만 정작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굳어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현직 교사들도 똑같이 말해요. 교육계는 변화하지 않고 고였다. 공교육 시스템도 영어도 지금과 10년, 20년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직접 나선 거예요. 내 아이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이런 배경에서 영어 유치원은 단순한 사교육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공교육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는데요. 그 수요는 8년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8년 전에 한번 실패했던 그 시도를 이번에는 법으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도 철회가 쉽지 않은 정식 법안으로요. 그러니까 소름 돋는 게 뭐냐 하면 8년 전에 학부모 반발로 물러섰던 그 세력이 이번에는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버렸어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조한 결과인데요. 민주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고 조국 혁신당은 그 법안에 선봉에 섰어요. 그리고 이 법안의 발의자가 바로 김준형 의원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이름 기억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영유아를 보호하고 공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의 발달을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 과연 본인들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켰을까요? 한국 공교육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 더 좋은 환경을 직접 골라서 챙겼을까요? 잠깐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면 그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은 그 규칙 밖에서 살고 있고 규칙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갇혀버리는 구조. 이거 낯설지 않으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요. 영어 교육을 법으로 금지한 이 세력이 같은 시기에 전라남도 담양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선 아이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영어도 아니었고 동요도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걸 들으시면 이 법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위한 법인지 직접 판단이 되실 겁니다. 2015년 3월 30일 이날 법무부 국적이탈고시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조용히 게재됩니다. 내용을 보면 김준영 의원의 자녀 3명이 모두 같은 날 한국 국적을 이탈했어요. 장녀는 당시 24세, 차녀는 19세, 장남은 15세였는데요. 한날 한시에 3명이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김준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해온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불렀어 왔죠. 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요.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선택한 나라는 아이러니하게 미국이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정반대로 뒤집어질 수가 있나요? 장남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15세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져야 하는 군 복무를 피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이 언론에 드러나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그제야 김 의원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대학 졸업 후 입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걸리고 나서 비판받고 나서야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바닷가에 수영 금지구역 표지판을 세워놓고 정작 자기 가족은 이미 다른 나라 해병하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영은 위험합니다. 금지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영어 교육을 틀어막는 법을 만든 사람의 자녀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나라 밖으로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김준영 의원 개인의 내로남불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법의 구조 자체가 약간 기괴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법을 밀어붙인 세력은 공교육을 살리겠다라고 했어요. 사교육이 아이들을 망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정작 공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라남도 담양군의 한 국공립 유치원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 영어 유치원 금지법이 추진되던 바로 그 시기에 갖고 싶다. 얘도 나와. 아, 그냥 중국에 놀러 갈래. 맞아. 나 지금 비행기 타고 갈래. 나도 그냥 이래가래. 맞아. 오. 옷을 봐봐. 한다. 이 유치원에선 아이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드러났는데요. 이건 동요가 아니었어요. 중국어 노래인 의용군 행진곡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이 노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이자 지금도 중국 국가로 사용되는 노래죠. 영어는 못 가르치게 막으면서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중국 군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이나요? 저는 이제 절대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실제 앞으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1980년 과외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수많은 학생들이 비밀리에 과외를 받으면서 법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영어 유치원 금지법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학원 간판만 바뀌는 거죠. 키즈카페 형태로 아니면 놀이시설 형태로 법망을 피한 새로운 이름으로 영어 교육은 계속될 겁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국민들의 수요를 억지로 규제하고 억누르는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법으로 피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정보가 있고 돈이 있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안을 찾을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만 선택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공교육은 그대로인데 사교육 통로만 막아버리면 결국 교육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끔찍하게도 이게 이 법의 실제 결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 평범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맞벌이를 하는 30대, 40대 부부예요. 아이가 2살이 됐고 슬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그렇듯 하늘의 별 따기인 국공립 유치원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오전에는 선생님과 율동이나 놀이를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노는 구조예요. 안전을 챙겨주는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따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오후 서너 시면 끝이에요. 방과 후 활동도 없어요. 이 부분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2년을 공부했는데요. 많은 한국인들과 같이 지금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굳어요. 토익 점수는 꽤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그 12년이 자기 아이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대기 명단에 이름도 올려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일까요? 이런 부모가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게 아닙니다. 그냥 공교육을 12년 이상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그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현직 교사들도 똑같이 말하는데요. 공교육 시스템도 영어 교육도 지금도 10년, 20년 전이랑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요. 문제의 근원이 이 지경인데 그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사교육을 선택한 부모들을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밀어붙인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걱정한다라고 하죠. 영유아 발달을 지키겠다라고 했고요. 아니 근데 그 법을 만든 김준영 의원의 자녀들은 이 나라 공교육을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한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은 미국에서 키우면서 한국 부모들에게는 선택지를 법으로 빼앗는 거죠. 아니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수영 금지 구역에 표지판을 세워놓고 정작 자기 가족은 이미 다른 나라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 얘기였어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모습이죠. 영어 교육을 막는 법을 만든 사람의 자녀들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 나라를 떠났고 그 법은 고스란히 이 땅에 남은 부모들과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 사실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8년 전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시도했다가 학부모 반발로 철회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때를 기다린 거죠. 반발하자 사실상 백지화시켰습니다. 정책 발표 한 달도 안 돼서 백기를 든 것인데요. 압도적 의석수로 국회의원들 권력이 막강해지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만들어지고 8년 전에 못했던 걸 이번엔 법안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버렸어요. 반발이 와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좋은 취지를 내세워 한쪽에서는 영어 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전남 담양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중국 군가를 가르쳤어요. 영어는 안 되고 중국 군가는 괜찮은 건가요?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도 이제 보이시죠? 지금 시스템에선 수요는 사라지지 않아요. 학원 간판만 바뀔 뿐이에요. 키즈 카페, 놀이시설, 문화센터 이름만 달라진 채로 영어 유치원 및 영어 교육은 음지에서 계속될 거예요. 정보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아낼 거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만 진짜 선택지를 잃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문장을 드렸어요.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다. 적어도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 문장 지금 다시 읽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8년 전에 한번 실패했던 법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통과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라고 했고 공교육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자녀들은 전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이죠. 아들은 군대도 안 갔었고요. 비판받고 나서야 가겠다라고 했죠. 영어는 금지하면서 지방의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중국 군가가 흘러나왔어요. 수요는 사라지지 않으니 영어 교육은 음지로 숨어들 거고 그 피해는 정보도 돈도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요. 법은 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나라. 규제는 국민에게, 특권은 자신에게 챙기는 구조. 이게 지금 이 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민낯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법을 직접 만드는 자리에 있었다면 본인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 저는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